네, 매주 월요일은 정치 덕후 시간이죠. 오늘도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뭐 춥기도 추웠지만 이 논란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 이야기인데요. 소년범 전력이 알려졌고 그 외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몇 가지 법적 위반 사실이라든가 폭행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논란이 쟁점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일부 여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기 범죄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냐라고 이의를 좀 제기하는 이들이 있고 야권에서는 범죄를 왜 민주당 진영이 나서서 옹호하냐 이렇게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책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대중의 인기를 이제 주로 먹고 사는 직업군들, 공직자라든가 또는 이제 대중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이제 어떤 비행이라든가 사고 같은 경우 나중에 커서 밝혀졌을 때 그것을 미리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대중들은 자숙해라라고 하면서 실제로 많이 자숙했었죠. 조진웅 씨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혀 새로울 건 없다고 봐요.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과거 이제 어떤 학력 세탁 같은 거 또 학력 속이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이 또 활동을 중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게 여러 가지 아직 의혹이라 말을 하지만 또 이제 성범죄 관련된 그런 이제 혐의로 이제 그때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80주년 대한 독립 기념 행사에서 대표로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다든가 또는 홍범도 이제 유해를 이제 데리고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동행했다든가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상징적으로 활동했던 배우인데 어릴 적 고등학교 시절에 성범죄 관련 연루돼 있다. 그리고 성인 되고 나서도 폭력 사건과 음주운전이 있었다. 이런 것들 대중들한테 굉장히 좀 큰 충격과 좀 배신감이 좀 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본인도 자숙하는 의미에서 연예계를 일단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민주당 쪽 진영이나 그쪽 관계자들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는 이 맥락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한 사람의 이제 배우, 연예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치인들이 굳이 여기서 나서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의할 쟁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가령 이제 학자들 일부가 많이 얘기하는 소년법의 제정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조진웅 씨의 이러한 이제 은퇴 결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비난에 직면하는 상황이나 그리고 이런 언론의 보도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언론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점도 한번 보자. 이걸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조진웅 씨는 지금 앞에 말씀하셨듯이 배우이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제 활동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또 개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여론의 수준에서 사실 이제 소화하면 되는 건데 정치인들이 나서 갖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맞는 얘기여도 또 한번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는 얘기여도 결국은 정치적인 논쟁 구도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당장 이제 좀 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일종의 이 같은 편이라서 이제 옹호하는 것이냐 이런 구도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오히려 이제 조진웅 씨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논의는 오염되는 거거든요. 이 어떤 정파적 대립구도 속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생산적인 논의를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조진웅 씨에 관련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보다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조진웅을 자꾸 재단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편이고 아니고 관계없죠. 형사처벌 받았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은 확정됐다 그러면 그거는 죄의 어떤 무게를 따질 수 없는 거죠. 그걸 논란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고
우리 편이면은 죄가 없다. 우리가 품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감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사회적 이제 어떤 비용이라 해야 되나? 사회적 낭비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년범 사실 엄밀하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데 법적으로는요. 근데 어쨌든 잘못을 저지른 거고 교화 갱생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되는 건가.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가 쉽게 용서를 얘기할 수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논의할 지점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3부에서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이 하고요. 부분 제가 하나 저희는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죠. 네. 조금만 한 10초 10초. 아니 그게 뭐냐면은 이게 가정법원에서 다뤄지면은요 이게 소년법이 확정된 게 맞대요. 근데 오늘 서정국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이게 판결문이 가정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형사 사건으로 다뤄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법이면 소년 뭐 홍길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 정 땡땡 이렇게 나왔다. 조 땡땡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날 3부에 나가면 얘기 다룰 거라고 그랬는데 네. 소년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맥락은 조진웅 씨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소년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 번째 이후에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는가. 이 정도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죠. 오늘 조금 특이한 대통령의 포스팅이 지금 있었는데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 중에 한 명이죠. 정원호 성동구청장 일을 참 잘하긴 잘하나 보다라는 취지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명심을 드러낸 거냐, 공천을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 또는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그러니까 아주 뭐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SNS에다가 뭐 이렇게 가볍게 쓰는 것 자체는 뭐 SNS의 특성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도 그런 처지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질감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이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썼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당장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당내 경선 구도가 있는 건데 그 다른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서울시장 출마를 이미 선언한 사람도 있고 뭐 나갈 거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 상황인데 이 정원호 구청장만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명심 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좀 의문인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걸 썼을까?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로 갈 거라는 걸 모르고 썼을까? 그럴 리 없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논란으로 가는 거는 불가피한 건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지금 사실 몇 가지 쟁점들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게 뭐 선거운동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느냐. 첫째, 둘째 대통령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하는 게 일종의 정치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몇 가지 쟁점들로 쭉 퍼질 수가 있는 얘기여서 저는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아주 교묘하게 잘 피했다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6개월 넘게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임박해 있으면 이거 굉장히 선관위에서 빼박, 그러니까 경고를 아마 했을 거예요. 선거법 네. 위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열린우리당 이제 도와달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찍어달라 또는 이제 서울시장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했어요. 안 하고. 구청장 때 잘했는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뭐 위반될 싹 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은 피하고 본인 목적은 달성하는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정원호 이제 구청장 출마 같은 당연히 지금 유력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실명을 언급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당무에 개입해서 공천에 어떤 개입한다라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숫자를 굳혀져 얘기합니다. 이제 구적 만족도. 이제 국민들에게 구적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게 92.9%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숫자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선거용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대통령이 밀어줬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SNS에 이걸 썼는데 SNS는 전 국민에게 도달하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 국민에게 이렇게 본인의 마음이 어디 있다, 명심이 어디 있다는 것을
표심에게 직접 도달하겠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이준우 대변인 보기에도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고발장 쓰기엔 아니 물론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쓸 수는 없지만 법적 논란을 좀 피해갔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랑 별도로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이건 뭔가요? 아 예.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이제 위증 이제 재판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검사들이 본인이 신청한 이제 증인들인데 그 전부 다 이제 재판부에서 거부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고 나가버려요.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실행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의 권력, 본인의 어떤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 즉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할 수 있죠. 그걸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이제 고발한 거고요. 또 김현지 관련돼서는 김현지뿐만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 문진석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비서관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이거는 뭐 이미 다 알려졌지만 인사청탁 문제입니다. 이제 인사청탁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직권 남용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 이 이제 의혹이 되는 거죠. 대통령실이 권한이 임명권이 없는 자리인데 민간에서 하는 민간협회에서 회원사들끼리 뽑는 협회 회장을 왜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것처럼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개입을 하려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 같이 조사해달라라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이나 평론가님? 정치권에서 다 이제 고발로 가져가고 이런 게 좀 피곤하죠. 피곤한데 가치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제 그 검사들에 대한 이제 감찰 지시한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이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검사들이 이 재판부에 대한 이제 기피 신청 내면서 퇴장한 일 그 건으로 이제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논란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감찰권이 맞느냐? 그러면 이제 재판부를 기피하는 것은 그럼 앞으로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안만으로 이제 감찰 지시했다고 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할 점들이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그러면 직권남용이 이렇게 의율할 수 있는 거냐의 문제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고발하는 게 이제 뭐 능사냐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는 조금 더 이거는 좀 의문이 좀 큰데 예를 들면은 그게 청탁금지법이든 직권남용이든 요거는 어쨌든 간에 막 고발을 하려면 청탁을 한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게 뭐 된 건지 뭐 이게 관철이 된 건지 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감찰해봤는데 뭐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도 못 믿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야당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시작된 내용이 있는 거는 뭐 이 애초에 문진석 의원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근데 대뜸 여기에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좀 이 고발과 관련돼서도 법적인 어떤 효과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정치적 공격이다. 그렇죠. 어떤 여론 형성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준우 대변인 그걸 거의 이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힌 거여서 그렇죠. 실제 전달이 됐는지도 예를 들어 김남국 전 비서관 다음 단계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갔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직권이 없는 걸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럼 직권 남용죄는 직권이 있는 걸 남용한 건데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 직권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정치적 수사. 그러니까 문진석, 김남국 두 명만 고발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나머지 두 명 김현지, 강훈식까지 넣은 건 그냥 정치적인 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요. 예전부터 이제 맨 처음에 대통령실 행정관 꾸릴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초기에 대통령실 행정관들 채용할 때 김현지가 300명 정도를 혼자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호 정무수석이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했었고, 또 강성훈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장관 후보자인데 그것도 재선인데 본인이 직접 통화해서 낙마를 통보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거의 비서실장급의 어떤 실세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부속실장이라 해가지고 전혀 인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비서관이 인사청탁을 받자마자 바로
김현지 누나라고 하면서 얘기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후에 아주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강훈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원래 강훈수 비서실장은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은 네. 인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강훈식 의원은 오케이인데 왜 김현지가 거기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300명이 아니 그 3급 이하 행정관에 대해서 그 당시 비서관 직제에서 관여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300명을 제가 보기에는 300여 명이라고 이렇게 300명까지 임명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그 수를 그건 나중에 아마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죠.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많이 했다. 그걸 아마 그렇게 저는 3급 이하라고 들었거든요. 3급 이하라고? 3급 이하인데 3자를 좀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 나중에 저희 보겠습니다. PD님 확인해 보시겠죠. 네. 근데 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문진석 수석 원내부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지도부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사과 일변도까지 왔다가 오늘은 이제 죄송하다 이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공을 좀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남국 전 비서관처럼은 사퇴하면 될 것 같은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원내 부대표인데 왜 그럴까요? 이건 뭐 이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꾸렸느냐 그리고 그것에 이런 인적 구성에 근거해 가지고 원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거취를 일임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런 부적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논란에서 가장 부적절한 일을 한 게 문인석 의원이거든요. 네. 이 청탁을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은 아직 뭐 할 일이 남았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해 달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 이전에는 좀 감싸는 분위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좀 이 시일이 지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은 거취를 일임해 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러면 요 인사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에서 좀 원내 수석 자리는 내려놓고 다른 의원으로 대신하게끔 하고 문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이 윤리 감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과 적절한 이제 징계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문진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내가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거니까 네가 좀 대신 얘기를 해라. 그런 과정에서 김현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걸 봐서는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입장에서는 나를 거론한 김남국도 있지만 그 거론을 유도하게 한 또 문진석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유탄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권력의 실세인 실세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입장에서는 문진석 의원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실에서 한 명만 나간 게 아니라 당에서도 한 명이 정도는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죠. 그 민주당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뭐 변한 게 좀 많습니다. 일단 1인 1표제가 이제 무산되고 나서 지금 기초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원래 당원 100%로 뽑겠다. 이것도 이제 부결이 같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무위원 절반 그다음에 당원 절반 이렇게 좀 바꾸겠다. 추진 방향을 그렇게 좀 밝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니까 오늘 의원총회 해가지고 좀 논의를 좀 더 하겠다. 법 왜곡죄도 논의를 더 하겠다. 원래 이번 주 통과시킬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좀 신중론이 다시 얘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또 따로 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변화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하 평론가님.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내란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이런 부분 같으면 기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속도 조절이라는 게 그냥 뭐 너무 급하다 수준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위헌성이 있으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 위헌성을 따지자고 할 것이고 그럼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되거나 재판이 결과가 나오는데 더 시일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헌성을 줄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된 지적이에요. 네. 근데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언론 표현으로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방선거의 여러 가지 정책 맥락을 의식해서 굉장히 이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다 통과했는데 요거를 의원총회 다시 열어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런 이례적인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례적인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에 사실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건 맞아요.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들, 예를 들면 이 법조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수렴이 돼야 되는 거고 사법부 일부 의견도 사실 수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법관 대표회의나 이런 데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요거를 무리 없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하는 게 불가피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법사위원들의 이 어떤 이 가속 페달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 점이 남는 거죠. 네. 결국 이건 지방선거에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 용이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 이걸 지도부와 협의 없이 이제 추진을 하다가 사달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왜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를 강행 처리하려고 했을까?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다 알려졌다시피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지사에 나올 때 강경 지지층의 도움 없이는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선에서 이기고 보자. 그러면은 본선에서는 자신 있다. 이제 이런 판단 하에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한 즉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생각외로 방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 법관 대표회라든가 전국 법원장 회의라든가 또 대한변협 민법까지 나서 전부 다 이게 위헌성 논란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한마디 말을 못한 게 전 더 일으키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뭐라 했느냐. 위헌 소지를 최소화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최소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을 최소화해라. 그리고 강도를 저지르면서 강도를 최소화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예 위헌성이 없다, 있다 이것만 존재하지 위헌성을 최소화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가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궤변을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실은 무리해서 이렇게 참전했을까? 제가 보기엔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자 피고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이 이화영 관련된 재판을 직접 챙기는 거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 이화영의 유죄 확정은 곧 본인의 유죄 확정으로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내란 재판부랑 무슨 상관인가요? 죄송합니다. 광고를 좀 듣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이 됐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구